안녕하세요, 윤 과장입니다. 여기는 서울 참 좋은 치과병원이고요. 원장님이 입소문이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있는 파주까지도 아주 섬세한 진료로 입소문이 많이 나왔고 한번 만나보러 나와봤습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 서울 참 좋은 치과에서 대표원장으로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이렇게 네. 다 담겨 있는 것도 이 인테리어에도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 보면은 네.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포근한 이 인테리어에다가 또 상담 데스크 같은 경우도 벽이 낮아가지고 이게 마음을 놓으실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저희 치과는 방배동에서 개원한 지 벌써 횟수로 8년 정도 되었네요.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벌써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면 다들 되게 신기해한다라고 표현할까?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실이 되게 넓어요. 대기실 들어오자마자 약간 좀 트인 느낌. 이게 코로나 때에 한번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그런 이슈가 많이 되던 터라 대기실에 환자분들이 촘촘하게 밀도 높게 있으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쾌적한 대기실 만들자라고 해서 대기실 조금 넓게 한 게 저희 병원의 좀 큰 특징이 아닐까. 또 인테리어 할 때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왔다 갔다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고려했던 게 뭐냐면은 진료실 들어올 때 휠체어로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 복도라든 그런 설계 조금 고려를 했고, 또 아무래도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편의를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대기 공간, 그 다음에 접수대 같은 경우에도 서서 그런 게보다는 같이 앉아서 눈높이 맞춰서 대화 설명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거 조금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위생과 소독이에요. 감염 문제, 감염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 식당도 요즘 오픈 키친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소독실을 일부러 공개되는 곳에 환자분들이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이제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이런 보이는 사소한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장님 진료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시는지 일단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치과에서 조금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원장님마다 진료 철학도 다를 거고 컨셉도 다 다를 거예요, 병원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가 하면 일단 친절함, 환자가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비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 좋은 식당, 레스토랑, 뭐 호텔을 간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는 되게 편안한가 약간 대접받는다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물론 그런 고급진 뭐 호텔, 레스토랑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 치과로 오신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인사를 웃으면서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환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기분 좋게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직원이 조금 바쁜 일이고 손이 급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환자분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체어를 눕힌다거나 포를 덮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제가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면은 내 말을 끊는 건가 싶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급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봤자 뭐 1분도 안 걸린 시간인데 환자분들 얘기하고 있을 때는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것들. 그런 걸 사소한 게 별거 아닌데도 되게 환자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앞서 이렇게 말한 것들이 돌이켜보면은 학교 수업 시간 때 다 한 번씩 들었던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료 시간 바쁘고 하다 보면 못 참기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 들었던 얘기 중을 공시해 보면은 또 하나 더 와닿는 게, 보통 보면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환자 가슴에 기구를 올려놓는 거, 그런 것들 있을 때 교수님들이 절대 올리지 마라.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불쾌할 수가 있으니까 올리지 마라. 그런 것들 기본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인 거죠. 또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또 언제 불쾌함을 좀 느낄 수 있냐면은 그 입안을 확인한다고 기구를 입안을 이렇게 리트랙션이라고 하죠. 뺨을 제치는데 그걸 미러라는 거울로 리트랙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치아에 건드릴 때가 있어요. 드르륵 하면서 치아 걸릴 때 약간 은근 불쾌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다 배웁니다. 뭐라고 하면 조심히 해서 치아에는 안 닿게 해야지 불쾌함이 덜하다. 그런 거 사실상 기본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교수님들 그 주옥 같은 말씀 왜 열심히 안 듣고 수업 시간 졸고 딴짓거리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학교를 가면 좀 더 열심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기본이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비슷할 텐데 사실 치과는 이상한 마음의 벽이 있어요. 가기가 그렇죠. 두려운 부분이 네.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어떤 원장님만의 스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저희도 개원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참 그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치과 진료를 되게 무서워하는 편인데요. 특히나 저는 치과 진료하는데 진행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불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환자분들한테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할 때는 힘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이 조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마취할 때 약간 시큰할 수 있습니다. 뭐 예상을 하면 마비 준비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 좀 좋아 보여서 설명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진료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치료를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단은 조금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까? 근데 받아들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 진료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저희 항상 고민이에요. 너무 포인트를 과장님은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원장들마다의 철학이나 생각하고 그런 진료 프로토콜인 게 좀 많이 반영이 돼요. 거기다가 환자의 캐릭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그게 치료 과정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치료가 필요한 중치도 꽤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까맣게 반점처럼 보이는 착색 내지는 멈춰져 있는 중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환자 캐릭터를 봤을 때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치료를 권유를 드려야죠. 하지만 관리가 좋고 그래도 위생관념이 뚜렷하신 분들이라면은 충치는 충치지만 지켜볼 수 있다. 근데 주기적 체크를 해야지만 되고, 더 커졌을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 점검 꼭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가벼운 얘기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손님들 중에 좀 재미난 케이스나 기억에 남는 케이스 같은 거 없는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나 저기 치과 의사분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거나 아니면은 진료받고 나오기 급하니까 못 물어본 것들 많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보면은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신경 쓰여 하고 싫어하는 음식, 저희는 일단 오돌뼈랑 게장을 싫어합니다. 예. 그게 생각보다 게장에 오돌뼈 먹으면 치아 부러져 온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 라미네이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장을 앞니에 베어 먹으면은 라미네이트 많이 떨어져서 옵니다. 그 라미네이트 구조가 치아를 붙이는 거다 보니까, 손톱 붙이잖아요. 그 붙이는 거다 보니까 앞니 뜯어 먹을 때 잘 떨어져요. 그리고 오돌뼈 같은 경우가 오돌뼈 일부러 찾아서 먹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은 삼겹살 먹을 때 오돌뼈 있는 거 인지 못하고 깍 씹는 경우가 있죠. 되게 막 놀라고 뼈 있어 조심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씹을 때 치아 잘 부러져요. 그렇게 부러지면은 심한 경우는 그냥 발치까지 바로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돌뼈, 게장 이런 건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삼겹살 먹을 때 오돌뼈 발라내고 먹어요. 그쪽 제외하고. 예. 근데 이게 설마 오돌뼈 씹어서 치아 부러지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희는 많이 봐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뒷조사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인분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데 치아가 불편해서 집 근처에 치과를 갔다가 이거 당장 수술하셔야 된다. 근데 수술도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이건 큰일 아니고 좀 지켜보시고 좀 더 심해지면은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너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납니다. 누군지 아는데 저번에 다녀가셨던 분인데 다른 치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치과에서 하신 진단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치아를 하나를 조금 빼야 되는 상황은 맞았고, 그리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도 다 맞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멈춰져 있는 충치를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충치는 충치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 당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대한 조금 지켜보다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으면 해야 되느냐, 그 시기의 차이점이라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번 오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 상에서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고 치아가 금방 좀 부러질 것 같이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보는 객관적 엑스레이 상황이랑 임상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랑 저희가 봤을 땐 좀 안 좋긴 하지만은 또 쓰는 데는 쓸만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염증이 더 커지지 않고 이 상태가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쓰시다가 뭐 임플란트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당연히 이게 네. 환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한 얘기긴 한데 원장님의 치과의 흉상은 조금 반대 아닌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래서 돈을 못 번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 그분은 뭐 저희한테 신뢰가 가졌다고 하면 다시 오시겠죠. 언젠가 하시긴 하시게 되는데,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 좀 버텨서 1년 더 이렇게 써보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써보시다가 그때 맞으면 안 좋은, 대신에 그분들에게 꼭 주지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정기적인 약속은 꼭 지켜서 와주셔야 된다.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염증이 더 퍼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손 쓸 수 없다. 저희가 좀 지켜보자 하는 전제에는 관리를 잘 하시고 3달, 6달 사이 간격 주기적인 내원을 꼭 해주시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다라고 꼭 알려드리는 거죠. 혹시 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미리 연락하고 싶은 분들 어디로 연락을? 다들 아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어도 다 나오니까 주소는 검색창에다가 서울 참 좋은 치과 방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니까 전화번호는 02-3474-2800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환자 많이 보시는 과들 가면은 대기 시간 엄청 길었는데 진료실 들어가서는 뭐 1, 2분 만에 처방을 받고 나오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뭐 누구의 편을 들자 이런 건 아닌데요. 그걸 좀 깊이 파고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까지 뭐 건드려야 될 문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거창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얘기를 다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대기가 많고 진료 좀 밀리는 상황에서 100% 얘기를 10분, 20분 넘게 뭐 다 들어주고 이렇게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치과에 와서 내가 어떤 게 불편했고 그 불편한 원인이 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 그 환자분들의 생각을 다 얘기를 하고 전 또 듣고, 그래서 궁금증, 가려운 부분을 다 해소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진료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널널할 때 있잖아요. 환자 중간에 취소가 된다는 탐이 빌고 그럴 때는 환자분 얘기 20-30분 들어준 적도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분인데, 그분은 조금 다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니다 오셨고, 근데 치료를 받고도 계속 불편하셨던 거죠.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잘 됐어요. 치료가 좋았는데 어떤 게 불편하고 그 교합이라는 게 좀 예민하다 보니까 불편감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게 어떻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쪽에서 설명 들은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치료를 하셨고 이게 어떻기 때문에 좀 초반에 불편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대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게 30분 얘기하시고 귀가하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환자분들 30분 동안 대화를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곁들이면서 그래도 충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 불편한 얘기, 그 다음에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